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원기 교수입니다. 자, 조금의 브레이크 시간 좀 가지셨나요? 자, 1교시에 이어 2교시 거부할 수 없는 제한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스토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거부할 수 없는 제한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세 평균보다 시세가 $20지만 제가 거부할 수 없는 $400의 가치를 제공해서 단돈 $40에 모십니다 라고 했을 때 다른 베이비 시스터를 제치고 평균 $20보다 $40지만 더 높은 가치를 제공해서 또 선택될 확률이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거부할 수 없는 제한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부할 수 없는 제한에 대한 부분들은 제한을 어떻게 해야 된다? 능숙하게 해야 되고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해 준다는 것을 분명히 어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한할 때는 능숙하게 해야 된다. 세일즈 퍼널을 통해 성공을 거두기 위한 첫 번째 열쇠는요. 제한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거부할 수 없는 제한을 만드는 거죠. 첫 번째 과제는 제품을 하나의 제한으로 전환함으로써 그 제품의 가치를 높이려면 어떤 요소를 추가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아이폰이라는 이 제품 하나를 깨끗해요, 상태가 좋아요 라고 해서 파는 것이 아니라 이 제품을 살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부가적인 가치들을 설명해주고 그 가치에 걸맞는, 그리고 그 가치의 10분의 1의 가격을 제공한다 라고 했을 때 거부할 수 없는 제한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거부할 수 없는 제한의 첫 번째 단계는 당신의 꿈의 고객이 반드시 성공하도록 돕기 위해서 추가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떠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이거 빨리 팔고 해치워야지, 이 정도 했으면 되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떠올려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려면 다양한 아이디어를 최대한 많이 해야 된다? 브레인스토밍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브레인스토밍이 되게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에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 추가적인 비용을 들이지 않고 내가 제공할 수 있는 추가의 가치가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브레인스토밍 해야 된다. 그리고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룹을 모여서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까지도 수용하는 이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만들려면 이 아이디어들에서 어떤 요소들을 골라야 할까? 브레인스토밍을 다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해줄 수 있고 저것도 해줄 수 있다고 해가지고 정말 그 추가적인 부분들 다 나열하는 건 또 의미가 없죠. 이 중에서 고객들이 정말 필요하는 것들이 뭔지를 한 4-5가지 더 추가해서요. 내가 이 상품으로서 제공할 수 있는 가치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제안해서 이 제품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추가적인 가치 4-5가지를 추가해서 그 제품의 가치를 높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한번 정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죠. 저 같은 경우는 저 100명 유튜버로서 유튜브 채널을 어떻게 판매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아까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물리적 제품을 판매할까, 혹은 정보 제품을 판매할까, 혹은 어떤 서비스를 판매할까 라고 정하셨을 텐데, 그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추가적으로 더할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가져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낭만교수 홍사부라고 하는 이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것처럼 온라인 수업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또 제가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했을 때 첫 번째, 재직자 전형 학생들의 취업 노하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선배 몇 분을 인터뷰해서 재직자 전형에 대한 부분들, 또 학교생활 노하우 이런 것들을 좀 컨텐츠로 만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공할 수 있는 가치는 재직자 전형 학생들 취업 노하우. 두 번째는 재직자 전형 학생 라이프 스타일. 어떻게 재직자 전형 학생들의 삶을, 이렇게 치열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재직자 전형 학생을 위한 투두리스트. 치열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투두리스트를 하면 좋을지. 또 재직자 전형 학생들 중에 저와 함께 논문을 쓰신 분들이 있는데 재직자 전형 학생들이
정말 타이트한 시간을 쪼개서 논문을 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제시자 전형 학생들의 마인드셋, 마음가짐들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여섯 번째는 제시자 전형 학생들과의 수다. 정말 어떠한 주제 없이 정말 우리 KBT 산유학과 학생들과 편안하게 수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도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제시자 전형 학생들만의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 방법 등을 좀 이야기하는 부분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채널이 바로 낭만교사 홍사부 채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설득할 수 있다. 즉 단순히 구독과 좋아요라고 하는 부분들을 눌러주시면 그냥 단순히 학교에서 오프라인 수업 대신에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이 수업을 들을 뿐만 아니라 제 채널을 통해서 취업 노하우, 또 제2자전 학생들의 라이프 스타일, 뭐 투두리스트, 논문 쓰는 방법, 이러한 것들도 다 제공하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수업 듣는 많은 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이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품의 가격 자체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의 뭐를 높인다? 가치를 높이는 부분이 바로 발상의 전환이다 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원래는 후크 스토리 제안인데 이것을 거꾸로 해서 제안 스토리 후크로 하고 제안, 그래서 이 제안 중에 거부할 수 없는 제안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스토리텔링에 대한 부분입니다. 스토리텔링 중간에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후크 스토리 제안에서 또 제안 스토리 후크, 중간에 어차피 두 번째, 어떻게 하든지 두 번째 이 스토리텔링인데, 이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책에 나온 예를 먼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책에 나온 예를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피트니스 트레이너인 드류 매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피트니스 트레이너인 드류 매닝은 최근에 사람들에게 케토제닉 식습관, 즉 탄수화물 섭취를 낮추고 지방의 섭취를 늘리는 식습관을 가르치는 교육 서비스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이분 드류 매닝이라는 사람이 교육 서비스 회사를 창업했는데 그 케토제닉 식습관을 알려주는 그런 교육 서비스죠. 그 제안은 케토 점프 스타트인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케토 점프 스타트 식사 계획, 그 다음에 케토 음식 목록, 80여 가지 음식 리스트, 그리고 케토 운동 도전, 8주, 총 8주 체중 감량 운동 방법과 케토 친구 식단 가이드, 그리고 케토 페이스북 커뮤니티 유지하기 등과 같은 그 교육 서비스에는 이러한 서비스가 포함이 되어 있다. 부가적인 서비스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이분이 드루 메링이라는 사람이 뭐 컨셉도 괜찮고 또 우리가 얘기했던 그 what 대신에 who를 강조해서 누구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쭉쭉쭉쭉쭉 제안을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안은 좋았지만 온갖 사항이 적힌 목록을 보여준다고 해서 바로 고객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처음에 제안을 했을 때, 제안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는 제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이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많이 일렬로 쓴다고 해서 이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몇 가지, 네, 다섯 가지로 줄여서 그들에게 인지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들처럼 제안은 좋았지만 온갖 사항이 적혀 있는 목록을 보여준다고 해서 바로 고객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 제안에 녹아 있고 그 가치의 인지 수준을 높이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제안 다음에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스토리. 자, 그 제안에 녹아 있고 가치의 인지수, 그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제안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드류의 제안 자체도 좋았지만 사람들이 특별한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만들 묘책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바로 드류 매닝 자신의 스토리입니다. 자신의 스토리. 드류는 자신이 이러한 제안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자격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체중 감량 스토리는 다른 트레이너들의 스토리와는 좀 달랐습니다. 여러 해 전에 직접 살을 많이 찌웠다가 빼면 고객의 상황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고 직접 자신이 그 고객이 되어보는 거죠. 그래서 직접 살을 많이 찌웠다가 빼는 것을 결정했고 경험을 하게 됐고 그러고 나면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6달 만에 몸무게를 약 34kg 늘렸고 그 뒤 6개월 동안 다시 몸무게를 뺐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는 체중 감량에 대한 객관적 사실뿐 아니라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겪게 되는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불안감까지도 직접 체험하게 된 거죠. 저 누구의 이야기, 전애들의 이야기보다 내 이야기를 했을 때 확실히 설득력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드류 매닝은 내가 직접 경험해야 되겠다. 소비자에게 어떠한 가치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나의만의 스토리를 들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드류는 살을 일부러 찌웠다가 뺐던 그 경험을 광고와 랜딩 페이지에 활용했으며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야 비로소 고객에게 자기 상품을 제안했습니다. 즉 어떻게 했죠? 우리가 후킹 스토리 제안에서 스토리를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그 제안이 받아들여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그 둘의 스토리를 들은 사람들은 그와 인간관계를 쌓아가고 그가 자기 문제를 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류의 스토리는 그가 제공하는 상품에서 고객이 인지하는 가치를 높여준 겁니다. 뭐가요? 드류 매닝의 그 스토리가 그가 제공하는 상품에서 고객이 인지하는 가치를 높여준 것입니다. 드류는 이 제안과 자신의 스토리로 불과 몇 달 만에 10억 이상을 벌었고 몇 년 뒤에는 100억 이상을 벌었다. 올바른 제안 뒤에 강력한 스토리를 들려줄 때 제안 뒤에 강력한 스토리가 배경이 되고 받쳐줄 때 어떤 결과가 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즉, 스토리가 있어야 어떻게 된다고요?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 받아들여진다라고 부분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제안이라도 그것만의 힘으로는 구매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꿈의 고객이 판매자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하려면 고객이 판매자를 신뢰하게 만드는 뭐가 필요하다? 스토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위대한 제안이라 하더라도 그것 자체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매까지 이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꿈의 고객이 판매자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하려면 고객이 판매자를 신뢰하게 만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스토리.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아마 마지막 시간 때쯤에 제 이야기를 저의 실패 이야기 그리고 제가 좌절했던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 스토리를 통해서 나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을 거쳐서 계속 이 자리에 있고 이렇게 버티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 있죠. 뭐 예를 들었던 뭐 배우 남궁민 씨라든지 제가 계속 이렇게 다른 사람의 예를 들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설득력이 떨어지게 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내가 직접 겪고 내가 어려웠던 부분들 그리고 나의 스토리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면 그 스토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스토리를 기반으로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좀 더 열심히 하자. 정말 제2자 전형에서 공부를 어렵게 하고 있고 바쁜 시간을 쪼개서 하고 있는데 좀 더 열심히 하자. 그리고 버티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의 스토리와 함께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부분들이다 라는 부분들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턴십 수업에서도 제가 좀 강조하는 부분들인데 제가 취업을 한 400군데 정도 그러니까 지원을 한 400군데 하고 한 4군데 정도 붙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제가 저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나도 여러분과 같이 취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결국에는 최종까지 붙고 이러한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 마음도 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버텨보자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스토리를 들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스토리가 없다면 고객이 직접 겪은 스토리. 그래서 뭐가 되게 중요하죠? 고객 후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제품을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이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의 그런 후기, 소비자의 이야기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여러분 꼭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스토리텔링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거꾸로 지금 배우고 있는데 제안, 스토리텔링,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죠? 후크입니다. 후크. 이 세 번째 후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후크인데요. 자, 우리가 날마다 인스타그램, 여러분 인스타그램 유튜브 많이 하시잖아요. 유튜브를 스크롤 하거나 이메일을 확인하고 또 구글에서 무엇을 검색하려고 할 때 방문한 웹페이지에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제가 뭐 네이버라든지 인스타그램, 유튜브에 하면 그렇죠? 저의 주목을 끌고 저를 끌어당기려고 하는 뭐가 많죠? 후크가 많습니다. 후킹한 문구들, 후킹한 그림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어느 사이트를 방문하든 온라인 사업가들은 웹페이지의 헤드라인, 그 다음에 이미지, 영상과 같은 후크를 막 마구마구 듭니다. 그쵸? 막 낚시거리를 걸어 올리려고 막 이렇게 하죠. 후크를 마구마구 던집니다. 그들은 자기가 꿈꾸는 고객이 모여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후크를 던지고요. 또 사람들의 관심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시간을 벌기 위해서 후킹을 하는 겁니다. 단순히 후킹해서 이거 떨어뜨려 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킹하게 해서 고객을 데려오고 뭐를 들려주는 거죠? 스토리. 나의 스토리를 들려주고 그 스토리를 기반으로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면 뭐까지 이어진다? 구매까지 이어진다. 이 부분들을 반드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시간을 벌기 위해서 후킹한 문구, 후킹한 그림으로 고객들을 모셔오는 거죠. 온라인 사업가들은 사람들이 가장 많고 또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여러 장소로 가서 꿈의 고객이 모인 바로 거기에서 수십 개의 후크를 던져야 한다.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뭐를 들려주기 위해서요? 스토리를 들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관심을 끌어서 특별한 제안으로 가기까지 충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 관심을 끌어서 나의 스토리라든지 제품의 스토리 또 고객의 스토리를 들려줘서 거부할 수 없는 제안까지 제안하고 또 구매 전환까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뭐를 한다? 후크를 한다. 후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후크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도 제공하지 않지만 사람들의 관심이 스토리에 쏠리게끔 만들어줍니다. 또 스토리 하나하나에 수십 개의 제각기 다른 후크가 들어있습니다. 자, 후킹해서 데려와서 내 스토리를 들려주고요. 그 스토리 자체에 그 부분마다 뭐가 또 있다고요? 후크가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가 듀르는 살을 찌웠다가 다시 뺐던 경험이라는 자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스토리 안에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후크가 여러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후크는 뭐냐면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자기 스토리를 들려주는 듀르의 영상이라든지 또 살이 찐 후와 살을 뺀 후에 비포 앤 애프터의 사진이라든지 또 자신의 제품을 사용하는 모습을 찍는 사진이라든지 또 자신이 또 강연하는 영상 또 사진 또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는 케토제닉에 대한 음식 또 체중 감소 관련된 신문의 헤드라인 이런 것들을 스토리를 들려주면서 다 제공하고 이러한 이렇게 제공하는 부분들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바로 후크의 역할을 한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까지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후크는요 이 목록은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어요. 후킹한 것들은 그렇죠? 얼마든지 좀 개수를 늘려도 된다. 우리가 시장에 내놓는 모든 스토리에는 어디서든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십 개의 잠재적인 후크가 들어있습니다. 어떤 후크가 시장의 관심을 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꿈의 고객을 효과적으로 사로잡을 수 있는 후크를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다양한 후크를 던지고
던지고 또 던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아까 우리가 제안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릴 때 제안을 쭉 브레인스토밍 해가지고 목록을 쭉 나열해서 그 제안의 목록들이 추가적인 그 서비스 부가가치를 많이 하면 좋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몇 가지를 골라서 소비자가 그 부과된 가치, 높은 가치를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후크의 역할은 좀 다릅니다. 후킹은 고객들을 후킹해서 데려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종류나 목록들이 다양하면 좋고 다양한 후킹들을 테스트해서 이러한 후킹을 썼더니 고객들이 많이 유입이 되네 라고 했을 때 그 후크를 또 개발하고 그 후크를 베리에이션 해가지고 또 다양한 또 후킹을 또 데려와가지고 내 이야기를 들려주고 제안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꿈의 고객을 효과적으로 사로잡을 수 있는 후크를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다양한 후크를 던지고 던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이 되게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후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래서 후킹에서 뭐를 들려줘요? 스토리를 들려주고요. 그 스토리를 기반으로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제시한다. 그러면 고객의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구매 전환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 후크 스토리 제안을 어떻게 보죠? 역순으로 알아봤죠? 제안, 스토리, 후크로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마케팅 용어 그리고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고 이번 2교시는 마치려고 하는데요. 후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후크들을 대상으로 시험해가지고 이것이 좋네 라고 해서 이것에 집중하는 게 바로 마케팅 용어로 뭐다? A/B 테스트라고 합니다. A/B 테스트. 이 A/B 테스트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A/B 테스트는 2개 혹은 2개 이상의 A/B를 사용하는 종합 대조 시험입니다. 종합 대조 실험이며 버킷 테스트 혹은 분할 실행 테스트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인과관계를 찾는 일종의 통계적 가설 설정을 통한 결과 확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A, B를 동시에 던져서 어느 쪽에 사람들이 더 많이 반응하는지를 보고 실시간적으로 A에 더 많이 반응을 하니까 A에 집중하고 B는 효과가 없으니까 이걸 버리고 하는 부분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즉 인터넷 상에서의 웹이나 앱에서 A 버전과 B 버전 혹은 C 버전을 무작위로 사용자들에게 보여주고 어떤 선택 혹은 연결 행위를 하는지를 실험하여 그 결과를 실행에 반영하는 것이 A/B 테스트입니다. A/B 테스트. 이 A/B 테스트는 리서치 분야에서만 주로 활용되는 기법인데 웹 기술이 발전하고 또 마케팅을 포함하면 다양한 운영 전략이 고도화되면서 더 다양한 분야에서 보편화된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저희가 마케팅 분야에서 퍼포먼스 마케팅 있죠. 퍼포먼스 마케팅 분야에서 이 A/B 테스트를 많이 합니다. 어떠한 문구, 문안 그리고 어떠한 썸네일을 던졌을 때 고객들이 많이 유입이 되는지를 보고요. A, B, C 중에 많이 유입되는 것이 B다. 그럼 B로 더 많이 진행을 하고 거기에서 또 베리에이션 해가지고 또 더 가장 효과적인 부분들을 찾는 게 바로 A, B 테스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디지털 마케팅, 퍼포먼스 마케팅에서 2가지 이상의 시안을 최적을 선정하기 위해 시험하는 방법으로 쉽게 설명해서 타겟에게 A 또는 B를 보여주고 더 좋은 반응이 나오는 형식이 무엇인지를 테스트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웹페이지나 앱 개선 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최적화하기 위해 또 실사용자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기존의 웹페이지 디자인 A안과 또 새로 개선된 B안을 각각 랜덤으로 보여준 뒤에 A와 B 중에 선호도가 높은 것을 고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A/B 테스트는 단순히 선호도를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직관적이고 좀 쉽죠. 그 대중들에게 A를 던지고 B를 던졌을 때 A의 반응이 많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직관적으로 알고 결과를 알 수 있지만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부분이 또 한계라고 할 수 있어요. 왜 A에 많이 이렇게 유입이 될까? A를 많이 고객들이 선택할까? A에 많이 후킹이 될까? 라고 하는 이유까지 심층적으로 알기는 좀 어렵다라는 부분들이 한계점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낭만교수 홍사부 예시입니다. 예시.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첫 번째 A안 후킹 문구고요.
B는 이제 반전이 시작됩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와 시작됩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부분이지만 반전이 일어납니다. 라고 하는 A와 반전이 시작됩니다. 라고 하는 B를 동시에 뿌려서 어느 부분 A, B 중에 어느 게 더 많이 고객들에게 반응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이제 반전이 시작됩니다가 더 낫네. B에 더 많이 반응을 한다. 그럼 B를 가지고 선택을 하고 이것들을 뭐 썸네일로 하거나 또 이걸 바탕으로 또 베리에이션 해가지고 더 효과가 좋은 전략, 후킹을 또 찾는 것. 이것이 바로 뭐다? A/B 테스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낭만교수, 홍사부의 후킹 문구 둘 중 어느 것이 나은가를 선택했을 때 A, B를 동시에 던져가지고 반응이 좋은 것들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A/B 테스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후크 스토리 제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뭐라고 할까요? 우리 꿈에 그리는 고객이 누구인지 알아내고 그들이 모여있는 곳을 찾아내고 또 고객들을 당신의 세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미끼도 던지고 그 미끼를 통해서 이제 뭐를 가지고 와요? 미끼를 통해서 스토리를 들려주고 제안하고 그 다음에는 뭐를 알려줘야 되면 가치 사다리라는 부분들을 제공해 줘야지 더 높은 수준의 이득을 제공하면서도 구매 전환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가치 사다리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첫 1교시와 2교시에는 후크 스토리 제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각각의 파트는 역순으로 거부할 수 없는 제안과 스토리텔링 그리고 후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1, 2교시 다 너무 수고하셨고요. 2교시는 여기서 마치고요. 3교시 우리 마케팅 불변의 법칙에 대해서 배우고 오늘 전반적인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